아니 근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반도체 기초 강의, 네. 그 기술 기초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네. 투자자들이 좀 많이 알면 좋을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네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제 계좌도 안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 투자는 거의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만 하신다고. 그 둘이 안 좋으니까. 그때보다 안 좋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되게 해맑으신데? 이런 데 출연하고 있죠. 생계형으로? 그럼요. 근데 안 좋을 때 사실은 공부를 좀 해놔야 되잖아요. 뭐 그럼요. 예. 다들 관심 없을 때 이제 맞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뭐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네. 알고 결정해야지. 이게 모르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러면 네. 그냥 동전 던지기 하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버티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할 말 없으니 그냥 껴안고 가는 거라고 봐야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3나노, 네. 3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그 전이랑은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죠.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이거를 설명한 거 되게 근데 단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이걸. 네, 네. 예를 들어 3나노 GAA가 나왔다. 세계 1위 3나노 양산 뭐 네, 세계 이런 최초. 식으로 받아들이고 뭐 끝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솔직히 좀 인사이트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요번엔 대체 GAA라는 게 뭔지도 좀 앞에서 그 트랜지스터 변화의 역사를 보면서 네. 살짝 보고 네.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건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이 GAA를 보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미세화라는 게 뭐냐 이거 이야기도 좀 해볼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그 반도체 제조의 그 변화들이죠. 네. 좀 크게 많이 바뀔 건데 앞으로 그거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를 보시면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뭐 예를 들면 뭐 P 반도체, N 반도체 이런 거를 아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실 네. 때. 근데 어떠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랜지스터는 신호를 끊었다 보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 같은 거. 예, 맞아요. 스위치죠. 예. 정확하게 스위치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의문이 생겨요. 세상에 이런 게 하나 두 개냐. 되게 많죠, 이런 거. 네. 뭐 여기 있는 스위치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문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야라고 하면은 문 열어. 뭐 그리고 여 이러면 닫어 이럴 수 있죠. 그거 자동문이잖아요, 그게.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자동문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신호를 끊었다, 뒀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신호 제어의 수단이 전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전자회로를 끊었다 놨다 하려면 네.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흐름조차도 전기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를 보냈다 말았다 하고 싶은데 네. 그거를 또 약한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트랜지스터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왜 좋냐? 네. 그러한 구조들을 막 수십억 개 합치고 연결하면요 컴퓨터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제어하고 만들어낸 신호를 여기저기 막 보내면 네. 그게 메모리도 되고 CPU도 되고 GPU도 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CPU를 그 아까 여기 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한 사람이 20억 명 놓고 뭐 그 도시만하게 만들면은 CPU를 만들 수는 있어요. 비유하자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신뢰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야라고 했는데 안 열고 뭐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리고 동작 속도가 안 좋아요. 인간이 1초에 문을 뭐 몇 번이나 여닫겠어요 해보면. 네. 한 번이나 뭐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아는 CPU들 어때요? 막 3GHz. 네. 이 기가헤르츠면 뭐 30억 번인가 그렇죠? 1초에 30억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 일단 이게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얘들을 안 쓰고 요거 쓰는 겁니다. 직접 트랜지스터. 예. 예. 그리고 더 좋은 장점. 매해 작아져요. 예를 들면 저는 꽤 작은 인간인데 네. 저를 한 100분의 1로 줄일 수는 없죠. 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모스펫은 매해 줄어요. 네. 뭐 보시면 예전에도 그래서 이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죠. 네. 미세 공정이 없을 때도 CPU가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인간이 문을 여닫진 않고 네. 뭐 요런 기초 소자들 있잖아요. 예. 뭐 요런 것들 납땜도 하고 뭐 요렇게 생긴 그 BJT라는 것도 막 납땜하고 뭐 이렇게 뭐 코일 같은 것도 네. 납땜하고 예. 막 섞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은 CPU가 됐어요 이때도. 예. 정확하게는 그 기초 소자들인데 네. 소자들. 이제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면 트랜지스터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미세공정 트랜지스터 말고 네. 문어처럼 생긴 트랜지스터들을 주로 써서 만들었죠. 네. 문제는 뭐예요? 이거
얘네가 뭐 문보단 작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나노 이런 것보단 크죠. 그죠. 볼펜 심 정도, 그렇죠. 굵기 정도? 예. 되게 작긴 한데 10억 개 뭉쳐놓으면 크잖아요. 그거. 네. 근데 그렇게 10억 개를 뭉칠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에서 본 트랜지스터, 모스펫의 장점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CPU에 많은 기능을 넣으려면 네. 소자를 많이 집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이 문을 여닫는 건 별로고 그 납땜하는 전자회로가 좀 좋긴 했는데 완벽하진 않은 거죠. 네. 정확하게 더 나은 대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모스펫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시고 하면 되게 헷갈리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뭐 CPU나 GPU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본 요 보드랑 구조가 비슷해요, 실제로는. 컨셉이 비슷한 네. 거죠. 네.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소자예요. 요거 관련된 영상은 지난번에 첫 번째 출연하셨던 영상. 네. 그거 보면 이제 자세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죠. 예. 요 앞에 요런 저항들이나 뭐 요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예. 모스펫에서는 요 밑부분이에요. 그쵸. 이게 그 소자층, 트랜지스터층이고요. 네. 그리고 납땜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 우리가 금속 공정한다면 사실 납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차이는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해 막 작아져요. 이렇게. 뭐 콩 한 알로 뭐 3,000명 넘게 할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웨이퍼라는 거는 이제 300ml 있으면은 요 위에다가 제가 모스펫을 예를 들어 한 1,000억 개 만들었는데 예. 내년에 2,000억 개 만들었다. 어. 그러면 동일한 기능을 2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재료 원가가 안에서. 절감되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제조 기술을 통해 작아지는데 정말 엄청 많이 작아진다. 100만 배 막 이런 식으로 30년간. 예. 그래서 전 세계 물가는 오르는 와중에 개별 모스펫의 가격을 보면 100만 분의 1로 떨어져 있죠. 떨어지고. 이제. 네. 옛날에 그 최초의 그 인텔 그 예를 들면 4004 이런 CPU들 있죠. 이거 뭐 CPU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거- CPU 이름 예, 브랜드 같은 거. 네. 예, 그 우리가 말하는 그 12세대 뭐 이런 거예요. 인텔. 네. 그것처럼 4004 이런 트랜지스터 4,000개인가 그래요 보면. 네. 근데 지금은 뭐 10억 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가격은 더 쌀 거예요 지금이. 예. 네. 그게 제조의 힘이죠. 네. 자, 이거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런 구조고요. 이제 그러면 크기를 어떻게 해서 줄여갔는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크기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모습이. 제가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컸는데 미세화를 통해서 할 때마다 이게 당연히 대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게 모스펫을 그리기만 하면 오케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양자 효과도 일어나고 하면서 특성이 점점 나빠져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데너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네. 제가 여기서 크기를 2배로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들어갈 곳에 2개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예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크기를 줄이면 전기 소모량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같은 면적에 2배 넣으면 전력 소모량 똑같죠, 작년이랑. 네. 그런데 트랜지스터만 2배 됐죠. 네. 그럼 성능이 확 성능이 오르겠죠.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이런 비율로 안 떨어져요, 해보면.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좀 이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네. 지금 막 누설 전류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막 일로도 누설되고 절로도 누설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노광도 예전에는 노광이라는 게 그 웨이퍼 위에다 빛을 쪼여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네. 진짜 뭐 예전 제가 뭐 태어났을 때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제가 마스크를 만들고 네. 웨이퍼에다 빛을 쪼여주잖아요. 네. 이제 빛을 쪼여주면 요만하게 회로를 그렸어요. 네. 근데 요거 초점 거리를 막 잘 조절하면 요 마스크에서 초점 거리 조절하면 더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요렇게 해도 미세화가 됐던 시절이 있어요. 진짜 사진 찍듯이. 예. 예. 멀리 가면 작아지고 하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간섭 무늬가 남아갖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조절 안 되고 OPC라는 작업도 해줘야 돼요. 그 포토 마스크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막 간섭 무늬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갖고 그 간섭 없애주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거 거리를 바꾸면 이 무늬 이게 잘 작동 안 하겠죠. 네. 그리고 사용하던 실리콘도 뭐 스트레인드도 써보고요.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아까 그 트랜지스터가 신호를 제어하는 거라고 했죠. 네. 전기로 전기를 제어한다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게이트라는 부분으로 여기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네. 여기 흐름을 이렇게 제어하는 건데 네.
요 부분의 머터리얼도 바꿔요. 여기는 그 신호를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전기가 흘러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모스펫의 장점인데 원래 이것도 그 미세화를 계속 진행하니까 네. 여기로 또 막 이렇게 새거든요. 새고 아, 이게 전류 제어가 잘 안 돼갖고 좀 여기에 머터리얼을 바꿔주고 그래요. 그런 식의 변화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엔지니어들은 어떠냐 하면 쉬운 거부터 계속 어려운 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 GAA도 그런 물건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자, 한번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도시의 인구를 좀 늘리겠다. 네. 이제 이따만한 면적에 지금 사람이 100명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내년에 1000명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공간이 넓어갖고 100명 살면 한 사람당 100만 평이에요, 땅이. 네. 그러면 좀 막 살아도 되겠죠? 네. 집도 좀 막 짓고 벽도 엄청 두껍게 만들고 뭐 도로도 뭐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뭐 이거 불만이 없겠죠,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줄이다가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이제 도시가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 40평, 뭐 30평 이렇게 평수가 줄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문제가 생겨요. 집들이 붙으니까 뭐 옆집에서 소음 난다고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엔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집들이 가까워지고 집 크기를 줄이다 보니까 뭐 벽도 얇아지고 집과 집의 거리도 뭐 가까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다가 새로운 물질을 쓰는 거죠, 이제. 같은 두께인데 방음은 잘 되는 물질 이런 걸 쓰려고 하겠죠. 네. 그런 식의 변화를 처음 해봐요.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보는데 그래도 계속 미세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이거를 제가 예를 20평으로 만들 수 줄여버리면. 있을까? 뭐 네. 2평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사는 사람에겐 문제가 없도록 2층 집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겠죠. 위로 쌓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그 2층 쌓는 얘기 예. 이거 보시면 조금 짐작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미세화할 때 네.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트랜지스터가 완전히 동일한 게 작아진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지금 2층 집을 만들거나 혹은 제가 집 밑에다가 이렇게 차고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지하 주차장. 예. 그러니까 제 생활 공간은 유지되는데 사는 사람은 늘릴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 있죠. 네. 요런 뭐 길이, 벽의 두께 이런 거 줄어든 게 있나요, 여기서? 그대로 해도 면적은 늘어나는. 예, 그 유효 면적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건축으로 따지면 용적률. 그렇죠. 예. 용적률 정확해요. 네네. 그런 컨셉이에요. 앞으로 네. 보시게 될 게.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막 줄일 수 있는 게 안 줄어드니까 네. 이제 그 다른 기능들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막 위아래로 옮기고 이런 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들을 보시면 아는데 제가 예를 들면 7나노에서 5나노를 간다. 네. 그 이게 길이니까 네. 이거 제곱하면 넓이잖아요. 네. 그러면 77-9, 25니까 이러면은 그 절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밀도는 절반 나오거든요. 네. 근데 발표한 온갖 그 길이들을 보면요. 이게 그 생각보다 훨씬 10%밖에 안 줄어 있고 그래요,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요런 느낌이에요. 예. 요것도 트랜지스터고요. 네. 그 차고도 트랜지스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별 트랜지스터를 보면 요 크기가 다 예전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트랜지스터가 두 층으로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이면. 네네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개별 길이를 재보면 별로 안 변했잖아요. 아, 개별. 예, 근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회로를 우겨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겨 넣은 걸로 따지면은 뭐 배로 늘었는데 그렇죠. 개당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미세화는 제가 차고 있는 집을 줄인다고 하면 이렇게 차고 옆에 놓고 네. 이 집을 계속 이렇게 줄였는데 네네네. 어느 순간 미세화가 이런 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차고를 밑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벽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예. 층고를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죠. 더 집적화를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GAA도 그런 것의 연장선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GAA라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의 정지 작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럼 한번 미세화를 하면은 뭐가 안 좋냐. 네. 한번 이거를 해볼게요. 트랜지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를 끊었다 놨다 하죠. 그렇죠. 문을 여닫는. 네, 이거 톨게이트가 달려있는 고속도로랑 똑같아요. 보면은 이거 차선 방향도 이 방향 있고 이 방향 있고
여기서 그 톨게이트에서 이제 차를 가게 했다 못 가게 했다 이런 식이에요. 뭐 일종의 차단기 같은 거라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 게이트에서 뭔가 하라 그러면은 갔다 안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요소는 요거 두 개예요, 실제로는. 아, 톨게이트. 그러니까 제가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닫는 차단기와 예. 도로의 넓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차들을 병목 현상 없이 예, 보낼 수 맞아요. 있느냐. 예. 왜 넓이가 중요하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CPU 뭐 4GHz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의 동작 한계가 언제 나오냐 하면 여기로 전달된 건 결국 0과 1이 전달되는 거겠죠. 0이나 1이 전달돼요. 저 4GHz가 일반적으로 뭐 CPU 같은 거 예, 살 때 성능. 속도, 그렇죠. 예. 속도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여닫느냐. 그렇죠. 예. 그 차이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0, 1을 하나 전달한다고 하려면 네. 얼마 이상 전류가 흘러야 1이 보일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 폭이 넓으면은 좀 빨리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한 전자가 100, 한 1000개 있어야 1이 나온다 반대쪽에. 네. 그러면 도로가 넓을수록 유리하잖아요. 네. 둘 중 하나죠. 도로를 넓히거나 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네. 네. 근데 차의 속도를 높이면은 이제 전압 높이는 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전력대 성능비가 안 좋아져요, 반도체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죠. 예.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면적을 넓히는 편이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면적을 넓히면 커지고. 예, 커지죠. 말 그대로 트랜지스터 커지겠죠, 이러면. 그렇죠. 근데 이거 작게 가져가면은 크기는 작아지는데 전압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양면성. 네. 이거 앞에 말씀드린 거죠, 이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화를 계속 진행시키다 보니까 톨게이트에 제가 이렇게 전압을 넣어주거든요. 네. 전압을 넣어주면 여기 갔다 안 갔다 해요, 여기서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잘 제어가 안 돼요. 옛날만큼 그 제어가 잘 되지 않아요. 요 크기가 줄니까. 네. 제가 여기서 약 보내라고 했는데 예. 좀 센 힘을 줘야 보내지는 거죠, 이제. 톨게이트를 여는 것도 힘들고 닫는 것도 힘들고. 다단화라고 했는데 막 슬슬 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 와중에 요 밑에 웨이퍼가 깔려 있는데 웨이퍼 방향으로도 막 새요, 이제 전류가. 더 컨트롤하기 네.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거를 뭐 지금까지 아니고 이것도 뭐 10년 전 얘기니까 네. 네. 이제 계속 요거를 줄여도 무시할 정도가 됐죠. 예전에 뭐 이것도 별로 안 크고 뭐 그래도 요 전압 개선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잘 개선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네. 근데 반도체 업계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보다는 가격 대비 많은 트랜지스터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나온 첫 번째가 핀팻이에요. 이 핀팻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이 핀팻이 지금 우리 스마트폰엔 대부분 핀팻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인데 네. 이 도로 표면으로만 흘러요. 전류는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도로 위로 가듯이.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좀 독특한 자동차라서 네.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도 요로 다닙니다, 얘네가. 아,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제가 보내는 거거든요. 네. 전류를 이렇게 흘러요. 요거를 컨트롤해서 요 방향 전류를 하는 거, 조절하는 건데 네. 요런 모습으로 만들면 보세요. 여기가 요 면적이 요 네모가 넓어졌죠, 앞에보다. 자, 요 앞에 보시면 네. 도로의 폭이 요만큼이죠. 네. 요게 도로 폭이잖아요. 네. 전자는 이제 자동차는 아니니까 요 핀 하나 있다 그러면 요 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면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요 옆으로도 가고 요 위로도 가고. 세 개 있죠. 저는 진짜 자동차에 비유하다 보니까 그걸 위로만 그렇죠. 예. 생각을 해서. 얘들은 전자거든요. 아, 그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예. 가고 이렇게도 가고. 네. 그 인간보다는 한계가 좀 없어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벽으로 붙어 다닐 수 있죠. 요 네모 요 밑에는 아니에요. 네. 아, 밑에는 아니고. 예, 요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요런 면적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것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아까 이만큼 있었어야 되는데 이만큼 없앤 거예요, 세워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핀팻도 좀 3차원 구조인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면적을 늘린 거예요. 3차원 구조로 예, 실질적인 면적을 넓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트랜지스터는 줄이고 싶은데 네. 그 도로 폭은 줄어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올린 것이죠. 아. 이렇게 거의 이해하시면. 한 50년 배경 영화로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만 가는 뭐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막 갈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강남 지하 차도를 만들었는데 지하로 만들었는데 이제 막 벽으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차들이. 황당하게. 아이로봇 거기 보면 이제 터널 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차가. 예. 그런 그러면 것처럼. 차선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그런 개념이구나. 예. 아, 나는 이 트랜지스터 핀팻 구조를 이제 이해를 했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초등학생도 이해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초등학생이 이해하면 저는 내 사업을 접고 교육에 뭐 용기가 좀 생겼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장점이 있어요. 아까 그 게이트가 신호를 잘 못 끊는다고 했잖아요. 네. 미세화될수록. 예, 게이트가 근데 요렇게 요런 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 보시면 그 아까 말한 톨게이트랑 도로가 만나는 데죠. 그 요 게이트를 보시면 예. 요렇게 그 전류의 통로를 감싸고 있죠, 얘가. 네. 그래서 게이트 제어가 더 잘 돼요, 이게. 아. 그래서 제가 이런 한계를 넘어가려면 해야 될 일은 도로의 폭을 넓히고요. 아. 게이트가 도로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네. 왜 차단기가 차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죠.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싸줘서 내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쑥 감싸고 있으니까 여기 전체 제어가 더 잘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크기가 줄었음에도 제어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핀펫을 해석할 때 엄청난 기술로 미세화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달리 보면은 옛날처럼 미세화가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길을 온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같은 구조를 계속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뒤에처럼 모습을 잔뜩 바꾸면 제조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원래 앞부분은 네.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좀 비슷한 모습인데 머터리얼 좀 바꾸고 소재. 크기만 작게 그리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만드는 순서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아, 공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많은 장점을 얻어냈어요, 여기서. 네네네. 핀펫을 통한 미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네. 하나는 얘를 높여. 요렇게 높여요, 높이를. 네. 올해 핀보다 내년에 핀이 더 높으면 아.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면적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의 그 성능도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핀을 하나 줄여요. 세 개였는데 두 개 됐죠. 그러게요. 하나 줄었나요? 제가 그 핀을 높이 가져가면서 전류를 확보하면 네. 하나 줄여도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 면적이 유지되는 거예요, 요게. 요 면적이 유지되면 핀을 뭐 줄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3개에서 2개로 줄이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작아졌잖아요. 네. 앞에 그림이랑 비교해보면 얘보다 작잖아. 톨게이트 폭이 좁아졌으니. 네. 요거 전체 크기 작아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적은 늘었지만 폭은 좁아진. 예. 실제로는 이제 3개도 만들 수 있고 2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하나 예로. 그 예를 들면 TSMC 같은 곳은 고성능 디바이스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핀 3개짜리 트랜지스터를 쓰고 네. 그리고 그 저전력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 핀 2개짜리 써라. 핀 하나짜리도 막 만들어요, 보면. 그거는 전력을 조금 더 훨씬 적게 써라.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 그 발표 자료 보면 원핀 이런 게 쓰여 있어요. 네, 그 네, 네. 예를 들면 4나노 어디로 넘어갈 때 뭐 원핀이 지원된다. 네네네. 이제 요런 것들이에요. 핀 개수 하나 더 줄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배터리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오래 쓸 수 예. 있는. 근데 이런 식의 변화는 이게 이렇게 핀 개수를 확 줄이면 정말 얘가 작년에 나온 트랜지스터보다 좋을까요? 감내하고 잘 써라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줄 수 있고요. 예. 핀 3개짜리 트랜지스터도 줄 수 있어요, 파운드리가. 예. 근데 요 2개짜리 트랜지스터를 안 쓰면 생각보다는 칩이 작아지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뭐 잘 섞어서 쓰면 전성비도 좋아지고 뭐 밀도가 좋아질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사이즈 변화는 이렇게 해보면요. 단점이 좀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설계 회사가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핀 3개짜리로 만든 애를 올해 그냥 핀 2개짜리로 다 만든다고 모든 게 좋아지지 않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핀 개수가 적으면 네. 아무리 제가 올해 미세 공정을 잘 왔어도 네. 작년에 핀 3개짜리가 전류를 요 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여기 요 부분 면적이 더 넓을 수 있죠. 작년 네. 게. 네. 그러면 제가 고성능 CPU 같은 걸 만든다. 네. 근데 CPU 같은 건 제가 동작 속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줘야 되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요런 2핀짜리를 쓰면은 네. 예를 들면 제가 4GHz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전압을 많이 가해줘야 돼요. 아하. 왜냐하면 제가 0과 1을 1초에 40억 번씩 움직여야 되는데 네. 핀이 2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핀 3개짜리들보다 보낼 수 있는 양이 적으니까 전압을 높여서 쉽게 말하면 속도를 높여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빠르게 세게 보내줘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설계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미세화들은 이런 게 많아요.
팹리스가 가져다 써야 작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트랜지스터는 이런 거 있고 예. 올해 이게 생겼어 이런 식인 거죠. 네. 안 쓰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작년이랑. 결국은 파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기다리고 거죠. 있는데 결국은 설계를 해서 제조에게 맡길 회사가 그래요 우리가 그 방식으로 해볼게요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의 요구가 니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알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팹립스 그러니까 제조를 위탁 맡기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모험이 되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데가 그 TSMC 3나노 쓰는데 네. 그 시점에 공장이 있어요? 없죠. 네네네. 새로운 그 트랜지스터 모양 만들었는데 정말 날짜 안에 양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요 트랜지스터들 폭이나 특성이 확 바뀌어갖고 예를 들면 TSMC가 야 우리 요런 모양으로 만들면 약속한 성능 안 나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바꿨어요 핀을. 네. 그러면 이제 신나겠죠. 왜냐하면 면적이 변했으니까 그 짜놓은 그 설계의 모습이 다 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도. 약간 같이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감내하고들 쓴다고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야 삼성이 그렇게 좋은 뭐 3나노 GAA를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애플이 TSMC의 5나노 핀팻 버리고 3나노 GAA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방법에서 하여튼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요거 핀팻 모습인데. 저게 어떤 핀이에요. 요 지금 네모칸 쳐놓은 게 요 부분이요. 네네네. 저걸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은 그렇죠. 예. 그런 거죠.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예.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예. 전자현미경일 거예요. 전자현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까맣게 그린 부분 있죠? 네. 요 반대편이 이제 그 목적지인 거예요 전류에. 게이트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톨게이트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톨게이트 그림이라고 하면 도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오 그림 잘 그린다. 예, 장난이죠. 예, 하이패스네. 그렇죠. 요런 모습, 요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너머에로 네.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키가 커지죠, 계속. 근데 이거 계속 키가 커질 수 있을까요?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요 핀을 계속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가 좋은 기술이어도 네. 이거 그 지구 위에 있어요. 얘도 막 무너지고 그래요, 해보면. 아. 그리고 얘 보면은 폭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밑이 넓고. 그러니까 뭔가 기둥이 얇은 집을 높이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D램도 뭐 비슷해요. D램 캐패시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 뭔가 단일 구조물로 높이 한 번에 만들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빌딩보다 훨씬 어렵다고 봐야죠.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 나오냐 하면 그래서 이제 오래 걸렸죠. 이게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제 요거를 부르는 명칭은 되게 많아요. 그 나노시트라는 표현도 쓰고요. 나노 시트, 예. 그리고 이제 인텔은 리본 팻이라고 부르는데, 리본. 예, 리본. 요런 리본 말고 네. 그냥 요렇게 풀려 있는 것도 리본이라고 불러요. 그 리본 묶기 전 모습도 리본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란 표현이 더 좋은데, 네네네. 이제 앞에서 근데 봤던 부르기 나름. 예, 근데 삼성이 GAA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게 뭐였나요? 면적이 넓어야 되고요. 그렇죠. 전류를 많이 통과시켜줘야 그리고 되니까. 게이트가 통제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맺고 끊는 걸 네. 잘해야죠. 요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요 표면으로 전류가 다 흐를 수 있죠, 세 개로. 네네네. 그러니까 면적이 요 네모 곱하기 3개짜리 면적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면적이 넓어져요. 근데 저거 아까 예. 핀팻 구조는 세로로 높았고 예. 요 GAA는 그냥 가로로 넓게 한 거 아니에요? 눕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눕혀놨는데 네. 위로 만드는 게 쉬워지죠.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핀을 만드는 거 힘들어요. 얘는 좀 스케일을 할 수 있죠. 이제 아마 이거는 이해가 간다 이제. 회사의 자신감과 전략의 차이겠지만 제가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 요 리본 사이즈 줄이고 이러고 막 쌓아도 되긴 하겠죠. 4개. 야, 나 이거 책 많이 보고 자료 많이 봤는데 왜 이제야 이해가 가지? 그건 진짜 신기하네.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핀팻 구조는 요런 방식으로 그렇죠. 넣는데 이거를 높이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을 높은 수가 방식으로 쌓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네. GA 방식은
요런 식으로 넣어서 여러 개를 쌓을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네, 그렇죠. 이 책이 이럴 때 쓰이네? 그럼요. 이거 라면 받침으로도 쓰라고 했어요. 제가. 드디어 용도 생긴 거. 요런 거예요. 그래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장점이 전부 좋아져요. 네. 더 강화되죠. 일단 게이트를 많이 감쌀수록 좋다 그랬죠. 예. 요 밑부분은 별 수 없이 게이트에 안 닿아 있죠. 네네네. 요 맨 밑에 여기. 네. 근데 맨 밑에까지 다 게이트가 감싸고 있죠. 요런데. 아. 제가 그래서 이 명칭을 좋아해요. 게이트 오러라운드. 예. 여기 주변으로 게이트 주변으로 쭉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 면적이 네. 닿는 게 많아지니까 정말 정밀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이제 보통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덜 가해줘도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핀팻이랑 제일 큰 차이가 요거 요 맨 밑에 떠 있죠.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해 놓은 거 요 부분. 예. 핀팻은 요 부분 다 있죠. 제가 지금 트랜지스터 이렇게 그렸지만 네. 실제로는 요 밑바닥에 요렇게 웨이퍼가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요 웨이퍼가 밑에, 있는 거죠. 요 밑에 웨이퍼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떠 있죠, 여기가. 아. 뭔가 머터리얼이 차 있긴 한데 채널이 바로 닿지 않으니까 요 방향 누설도 좀 줄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 300mm 웨이퍼 한 장에 네. 바닥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으니까. 요 채널이 정확하게 뭐 머터리얼은 채워놨는데 훨씬 전기 안 통하는 거 채워놓죠. 근데 핵심은 전류가 그런 이렇게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있죠. 네네네. 요게 뜨면은 그쪽 방향 누설은 줄어요. 아. 그 핀팻도 비슷한 장점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 평면 트랜지스터라고 하면은 요 부분 있죠. 요 아래가 전부 닿는 거잖아요, 웨이퍼에. 전류 그렇죠. 통로가. 예. 저 널쩍한 게. 네. 근데 핀팻을 오면 줄죠. 여기 요만큼 그렇죠, 있다고 하면 그렇죠. 더 많이 줄어들죠. 일로 오면 이게 더 줄었지 않을까네. 이건 아예 떠 있으니까 이만큼. 아. 뭐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구조 하려고 하고 다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당연히 단점이 뭐겠어요? 어려운 거죠, 만들기가. 그쵸. 저거 뭐 쉽게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아무나 네. 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네. GAA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는 얼추 우리가 그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더 많아지니 예. 누설도 적어지고 예. 어떻게 보면 저 성능도 좋아지고 예. 면적이 넓으니까 일단 작동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GA라는 저 구조는 만능입니까? 그래도 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모두 단점이 똑같아요. 만들기가 힘들죠. 아. 새로운 거 하는 게 힘든 것이 항상 단점이에요. 그렇죠. 예전 핀팻, 네. 아까 말씀드린 핀팻 이거 논문이 언제 나왔을까요? 핀팻 구조. 저건 되게 오래된 거 근데 아니에요? 이거 97년에 나왔죠, 논문이. 근데 인텔 트라이게이트 언제 나왔냐면 2012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 저걸 활용한 CPU가.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일단 제가 2차원이라 그러면은 그냥 컨택을 만들기 쉬운데 예. 뭐 그 이제 뾰족하게 세웠으니까 아, 겉에 물질 바르는 것도 새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 에피택시 같은 거 할 수 있어야죠. 네. 고순도 증착 뭐 이렇게 부르죠. 순도 높게 증착을 네.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증착을 높은 품질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3차원 구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크기도 작아지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명되고 상용화될 때까지 이제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상용화할까 말까는 그 제조회사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네. 그 그림을 입체화하기 위해서 기술 난이도 네.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소재 하나하나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고 고짬밥이 하다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걸 말씀드려 보면 아니, 짬밥이 문제야. 이제 제가 이로 게이트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 이걸 보세요. 아 우리가 도로가 너무 막혀. 예. 지하 도로랑 고가 도로를 만들자. 우와 천재야 이런 느낌인가요? 그 뭐 별로 천재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실제. 실제로 만들었을 때 네. 예전보다 높은 밀도로 더 싸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근데 저게 예. 이제 삼성은 된 거잖아요. 이걸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삼성이 봤을 때 네. 이거를 먼저 익히는 것이 좋다. 이런 결정이랑 본인들이 가진 기술 기반에서 핀팻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네. 이걸로는 TSMC를 못 이기겠다. 뭐 이런 결정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GAA로 우리는 먼저 간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요 반도체 좀 아는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야, 3나노 GAA 먼저 가 있으면 뭐하냐? 고객사가 와야지. 그렇죠. 고객사도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출하식을 이제 예, 대대적으로 했죠. 예. 했잖아요.
3나노 GAA 반도체 세계 최초 추락. 근데 그걸 사간 게 무슨 중국의 코인 채굴 아마 그럴 업체다라는 거예요. 예. 얘기가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그들은 이제 모험을 한 거고 네.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 차원에서도 이게 마케팅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네. 세계 최초 삼성이 만든 3나노 그렇죠. GAA 방식의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코인을 채굴한다. 그러니까 또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텔도 그런데요. 인텔 4나노 있잖아요. 네. 이제 인텔이 4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다고만 하고 있는. 네, 지금 2023년 양산 예정이죠. 네. 근데 이 물건이 실제로는 이 4나노를 가지고 돌아가는 칩이 이미 존재하긴 해요. 네. 그 샘플 칩 말고 그 인공지능용 칩 로이히2라고 요거를 이미 인텔이 4나노로 그 양산이라기엔 볼륨이 적을 건데 아, 그런 거랑 이미 만들긴 했어요. 네. 이게 뭐냐? 이제 사실 이거 시장에서 양산해서 쓸 수 있는 칩은 아니에요. 네. 그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는 거에 쓰이는 칩인데 네. 칩이 작아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인텔 CPU들은 그 크기가 한 200이다 그러면 요 로이히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죠, 크기가. 그러니까 일단 작은 칩으로 좀 연습을 해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거 상업용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칩이 좀 느리고 문제가 있어도 네. 그냥 상관없을 거예요, 이런 칩은. 예. 그래서 삼성은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으로 뭔가를 한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삼성 엑시노스 같은 거, 예를 들어 아까 로이히 같은 건 40 정도 되는데 뭐 AP는 뭐 한 60, 80 될 거예요, 크기가. 네. 요걸 만들진 않더라도 저 밀리미터 단위인가요? 제곱밀리. 제곱밀리. 예. 면적으로. 예. 저도 면적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더 작은 칩을 양산했을 거예요, 요번에. 네. 왜냐하면 면적이 작아야 좀 수율이 좋게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야 그 단점이랑 문제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작은 칩들이고 좀 용도가 다양하지 않으면은 버그가 덜 나겠죠, 칩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칩을 택한 것 같아요, 고객사로. 네. 아마 삼성에서는 이걸로 지금 엑시노스를 양산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계가 없을 수도 있고 GAA용으로. 네, 건축 기술은 다 갖춰놨는데 네. 예, 또 건축주가 나타나질 않는. 예, 그렇죠. 예. 아마 지금 다가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삼성 자체도 2023년 이럴 때 공개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원래 기술은. 그러니까 뭐 고객을 적극적으로 받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 고객을 위한 세일즈. 예, 그러니까 정말 쓴다면 좀 쓰게 해주는데 이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는 않고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율이 올라올 때. 큰 칩을 만들 수 없다든지 이걸로.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들어간 칩들, AP나 CPU 만들기엔 아직 좀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텔도 2021년에 칩은 만들 수 있는데 4나노로 네. 그걸로 양산 칩을 만들지 않고 23년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저는. 더 시장성이 있을 때까지. 예. 다만 인텔이 4나노에서 그 로이히 한 것보다는 좀 더 진보되어 있겠죠. 네. 하여튼 외부에 팔 수 있으니까. 나노 공정 계획으로 각 네. 사들 나와 있는 거 보면 TSMC도 언젠가는 GAA 방식, 예. 게이트 오로라오 방식을 한다고는 돼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2나노 때 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3나노를 GAA로 하는 게 아니라 2나노로 갈 때 우리는 GAA로 한다. 그렇죠. 예. 아마 3나노로 물건이 있긴 할 거예요. TSMC에. 3나노짜리가. 예, 근데 이제 3나노 핀펫이랑 비교했더니 뭐 이것저것 해봤더니 뭐 원가가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문제 있었겠죠 아마. 나중에? 3나노까지 핀펫하고 3나노 TSMC. 핀펫까지 하고 그다음 2나노에서 이제 GAA로 예, 넘어간다. 나노시트 하겠다 그쪽에선. 그런 거기선 게- 나노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TSMC가 나노시트라고 부를 거예요. 아, 그럼 TSMC 나노시트, 삼성의 GAA가 같은 거네요. 예, 뭐 컨셉은 같고 제조 과정은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 TSMC는 3나노도 핀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뿐이라니까요. 삼성은 이제 지금 5나노 이런 걸 봤을 때 3나노에서 핀을 계속 가기에는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예전에 회사가 이때쯤엔 무조건 GAA 가겠다고 결정을 해놔서 뒤에 개발이 없었거나 네. 뭐 그런 이유들의 합의겠죠. 그거는 내부 사정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예전에 뭐 10나노에서 5나노 온다. 네. 그러면 19 곱하기 10 100에서 네, 5, 25. 그래서 4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5나노에서 3나노 갈 때랑 예. 3나노에서 2나노 갈 때랑
네. 그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효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 그러니까 그 면적 감소. 예, 면적 실제로 감소가. 그 TSMC나 이런 데 보면요. 그 발표한 수치랑 실제 밀도 상승을 제대로 따라가는 건 TSMC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는 10나노에서 7나노 가면은 예. 면적 꽤 한 절반 되고 절반은 안 될 건데 네. 그리고 7에서 5 가면 또 이렇게 확확 줄어들거든요. 네. 거의 반씩 줄어요. 네. 그래서 삼성은 10에서 7 갈 때 그만큼 줄었는데 7에서 5 가는 거는 삼성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어요, 보면. 아, 왜냐하면 이제 요 5나노라는 숫자 있잖아요. 네. 제가 그 트랜지스터를 아무리 돌려봐도 5나노라는 길이가 하나도 없어요, 내부에.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마케팅 넘버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기는 들었는데 전자현미경 그런 걸로 이제 찍어서 보면은 가장 얇은 부분이 네. 몇 나노냐 측정이 가능한데 네. 그렇게 찍어봤을 때 5나노 반도체인데 5나노인 폭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 예전에는요, 그 트랜지스터의 길이를 재는 방식이 요 나노 있죠. 네. 게이트 길이였어요. 아까 아니요, 게이트.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평면 트랜지스터 보면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 네. 이렇게 도로가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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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네. 요 길이를 쟀어요, 요렇게. 게이트의 길이. 예, 요거를 뭐 무슨 나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저게 거죠. 이제 선폭이라고 불렀던. 네. 예, 그거를 이제 그 로직에서는 요 부분을 그 미세화 정도로 비교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지표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 모든 비율이 같이 줄어들까요? 왜 이런 수치를 썼겠어요, 그때? 요게 줄어들면 모든 부분이 같이 줄어든다는 잘못된 가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 밀도를 높였는데 네. 요 길이는 그대로예요. 음. 그럼 계속 28나노 뭐 28나노 한 90나노라고 부를 거예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요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뿐인 거예요. 게이트의 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네요. 정확히는 네. 게이트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 넘어야 되는 거리, 네. 폭은 차로의 넓이. 네. 그러면 지금 뭐 삼성 기준으로 5나노는 네. 어떤 거 기준으로 그럼 불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 TSMC가 네. 그 16나노에서 핀펫을 갔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20나노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20나노에서 그 아까 말한 평면 쓰고요. 네. 그래서 핀으로 갔잖아요. 네. 이 핀으로 가면 실제로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네. 트랜지스터 폭을 줄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TSMC가 그 과정에 게이트 길이는 안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 아까 요 그림에서 네. 예를 들면 TSMC가 요게 그 나노 기준이잖아요. 네. 요거를 안 줄이고 요 길이를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허. 밀도는 높아졌죠. 네. 그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새로운 공정으로 불러야겠죠. 네. 근데 기준을 이걸로 잡으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달라질 이제 수 회사들이 기술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네. 뭐가 그 유효한 밀도를 높이는지는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금속을 좀 줄여서 얼마 늘리고 뭔가를 그 위로 쌓아서 밀도를 좀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밀도가 높아져 가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어떤 방식의 5나노 반도체가 어떤 방식의 3나노 반도체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하게 5나노라고 브랜딩을 했지만 삼성 5나노랑 TSMC 5나노는 차이가 많죠. 그 TSMC가 밀도가 30% 이상 더 나올 거예요, 해보면. 그러니까 요런 그 나노 어쩌고로 표기해 놓은 거는 네. 동일 회사 안에서나 비교해 봄직하지 이게 회사 간의 비교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약간 사실 팔은 좀 안으로 굽잖아요. 네. 그래서 야 삼성이 선단 공정에서 앞서고 있는데 왜 저 파운드리 TSMC 못 잡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동일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네. 한 500번은 들으셨을 질문이기는 한데 방금 제가 했던 질문 네. 한 번 더 드려도 됩니까? 그러면은 네. TSMC 파운드리를 왜 못 잡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왜 못 잡는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큰 회사잖아요. 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그 회사의 전통과 지금까지 쌓여온 기술의 문제겠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삼성도 이런 네.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 TSMC 같은 곳이 선단 공정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네.
이제 애플 같은 회사가 항상 고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플을 통해서 공정을 좀 완성시키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3나노에 들어오면 네. 그 뒤로 다른 고객들이 닦여온 길을 쭉 따라오죠. 공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안에는 그 설계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애플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들이. 그러면 그 TSMC 3나노에 맞는 설계를 서로 사서 막 쓰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볼륨이 큰, 그러니까 삼성의 선단 공정을 계속 써줄 회사를 만들어야죠. 이제 원래 삼성은 LSI랑 퀄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 아직 뭐 실적은 없는데 인텔 자신이 그런 대고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CPU 만들어서 안정화되면 파운드리하고 안정화되면 파운드리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쁘게 말하면 마루타고 좋게 말하면 이제 선단 공정의 파트너인데. 그러니까 TSMC로 가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야, 애플이라는 큰 형님이 저기 믿고 쓴다. 그리고 애플 거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TSMC가 우리 것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하게 설계들이요. TSMC 3나노 설계해 놓으면 삼성 3나노에서는 쓰려면 한참 재작업을 해야 돼요. 네. 트랜지스터 다르잖아요. 네, 네. 밀도도 다르고 뭐 전류 특성도 다르니까. 그리고 많은 회사들은 설계는 하지만 자기 칩은 없어요. 네. ARM은 자기 칩 없잖아요. ARM. 네, 네. ARM은 자기 칩 없고 퀄컴이나 뭐 이런 데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 자기 칩 없이 특정 파운드리에서 쓸 수 있는 설계만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좀 완제품 칩을 파는 팹리스 입장에서는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파운드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 가면은 내가 어떤 그 칩 일부를 써야 되는데 회사 3개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3개 중 하나 택해야 돼요. TSMC 가면 선택지 10개가 넘을 수 있죠. 네.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이게 TSMC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과 네. 저 이거 삼성 가면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몇 장 네. 하는 거랑 경쟁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이거는 좀 어떤 그림이에요? 이것도 트랜지스터예요. 네. 요 앞에 요거 없어지면 아까 그 트랜지스터잖아요. 아, 네. 이제 그 핀팻 방식. 밀도 향상 얘기들을 하려고 이거를 갖고 온 건데 네. 이제 여기서는 그냥 GAA 얘기만 했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GAA 핀팻에서 GAA 가는 문제의 본질이 뭐겠어요? 그 크기를 줄이는 게 힘드니까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제 크기를 줄이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래 나온 건데 네. 앞으로 보게 될 기술 중 하나 이 BPR이라는 거예요. BPR. 네, 그 파워레일, 그 베리드 파워레일인데 네. 이제 인텔은 걸 파워비아라고 불러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트랜지스터 그림에서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있는데 요런 걸 빼놨어요, 제가. 여기 요거. 저거 왼쪽에 있는 판자 같은 거. 네, 이거 뭐냐 하면 사실 전원이에요. 원래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저쪽 구조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요렇게 아까 우리 처음 다 까먹었겠지만 네. 아까 그림 보면은 맨 밑이 소자층이고 그 위로 그 납땜에 해당하는 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 영역 중에 하나가 전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전자 소자니까 누군가 전기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금속층은요. 다른 금속도 많아요. 제가 트랜지스터에 이렇게 놓으면 아무 역할도 없어요. 네. 제가 트랜지스터에서 뭐 여기 아웃도 넣고 이런 식의 트랜지스터를 조합해서 네. 제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을 변화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전자회로의 본질. 그런 거 섞으면 그렇죠. CPU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아웃된 거 어디로 가겠어요? 또 다른 트랜지스터로 가겠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층에 이렇게 막 금속들을 쌓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금속들도 그 미세화를 좀 많이 방해를 해요. 이게 그 칩의 설계에 따라서는 요 위에 금속 배선이 굉장히 많은 녀석도 있고요. 네. 좀 회로에 따라서 밖이랑 연락을 좀 안 하면 금속 배선이 적겠죠, 안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핀이나 이런 건 작게 만들었는데 요 금속 배선이 너무 빡빡해 갖고 결국 커지는. 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계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제 개 10마리를 키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계집에다가 한 보일러부터 뭐 가스레인지까지 다 집어넣었고 네. 계집 위에 이렇게 배관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제가 집을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네.
붙일 수가 없죠. 그 배보다 이만큼 배꼽이 더 커지니까.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밀도가 안 나와요. 아하. 그 뉴스들 보시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네. 그 TSMC가 말한 밀도보다 애플칩 밀도가 안 나온다. TSMC는 밀도가 170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네. 그 칩 재보니까 90밖에 안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뉴스가. 네. 이런 게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인텔은 10나노 할 때 그래서 요 금속 개선하는데 그 굉장히 큰 공을 들였어요. 요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 금속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 위에 금속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방법,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 얘를 그 전봇대를 지중화 시키는 거예요. 바닥에 묻어요, 이걸. 그러니까 전원은 요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전봇대 없어지고 그렇죠. 전선이 다 밑으로 예. 지하화된 것처럼. 예, 반도체는 말씀드렸지만 납땜이 전부 소자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야, 저걸 그 건축에다 빗대서 표현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지하화한다, 네. 전원을.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 게이트, 컨택이라는 요런 게이트랑 신호가 만나는 곳이 컨택인데 네. 앞에 그림들을 보시면 얘가 막 요런데 끝에 가서 막 붙어 있어요, 네네, 원래. 끝에 있었죠, 아까는. 예. 근데 이런 것도 막 이런 옮겨올 수 있죠,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러면은 요만큼 줄어들잖아요. 공간이. 예. 요만큼 줄어들죠. 네. 그 인텔이 EUV 없이 그 10나노, 7나노 이렇게 갔던 방법들이 요런 방법들이에요. 약간씩 설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예,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모양에서. 근데 여기 놓으면 요쪽 끝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기면은 면적이 주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근데 저 게이트 밑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구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예, 밑에. 예. 그러니까 위에다가 또 뭔가 작업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했겠죠,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게이트 위에다가 예. 올렸다가 저 핀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예. 인텔은 이제 그 10나노가 오래 걸렸던 이유 중 하나가 요런 거에 해당하는 기술, 요거는 아직 안 하는데 네네네. 요런 류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적용했어요. 한 번에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인텔이 2.8배 스케일링 이런 걸 도전하다가 한참 걸린 거죠. 저런 방식으로 예.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나노, 7나노 가는 미세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술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모양을 많이 바꿔줘야 돼요. 아까 그 예. 위에 쌓는 그 금속의 네. 그 비율이라든지 네. 그것도 이제 크기가 전체 반도체의 크기, 네. 뭐 밀도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네.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나오는 게 후공정, 뭐 패키징의 역할. 네, 약간 그런 그렇게 것들이 다 같이 이어지는 쓰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말 해서 해결 안 되면 아예 칩을 따로 만들고 네. 대신 그 칩 안에서 요 금속 배선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요 안에서요, 이렇게. 네. 그 밖에 있는 다른 칩과 교신하는 게 원래 굉장히 코스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전성비가 안 좋죠.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건 굉장히 빠른데 칩 네. 안에서 예. 반대쪽 칩으로 간다는 건 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부산까지 가는 거랑 비슷해요. 예. 이게 뭐 앞에 편의점이라고 하면 저 멀리 칩은 부산이죠. 그거를 개선하는 일들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종합 서비스화 되는 거예요, 파운드리도. 저기 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것까지가 예. 전공정. 트랜지스터랑 금속까지 위에. 금속까지. 여기 지금 이 트랜지스터들 있잖아요. 네. 요런 녀석들이 수억 개 엮여야 CPU가 되고 GPU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또 어디랑 연결되고 어디서 뭐 연결이 들어오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게 잔뜩 있어서. 네네네. 그러면은 요 밑부분이 그 우리가 전공정에서 FEOL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금속 쌓는 거, 네. 요 부분은 BEOL이라고 불러요. FEOL, BEOL. 네, 프론트랑 백이에요. 음. 그리고 FEOL, BEOL이 끝나면 후공정. 예. 이렇게 넘어가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 이러한 그 일들은 되게 많아요. 이런 작업 되게 많은데, 네. 지금 일어나는 미세화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제일 편한 미세화는 그냥 동일한 녀석을 사이즈만 줄이는 거. 네. 근데 지금은 기존에는 넉넉히 쓰던 공간을 깎아내서 뭐 구조들을 바꾸는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변화가 나요. 이거 인텔 발표 자료인데. 저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아, 이게 그 아까 그 전봇대.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이 부분이 그 납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요 밑에 요만큼이 소자고. 아.
일부분 요 소자들을 연결하려고 이 많은 금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금속 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여기서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좀 멀리 있으면 막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그 우리 CPU 꽂는 핀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요 위에서. 칩이 외부랑 통신하는 곳은 밖이에요. 그쵸. 꽂아야 되니까. 근데 요 금속 배선층에 보면 여기 파워가 있어요.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요 소자에 무슨 짓을 하건 전원이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핀으로 들어와야죠, 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핀을 반대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위아래를. 예.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트랜지스터 층이 맨 밑이 아니라 중간으로 가버리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요 트랜지스터들 연결할 때 신경 쓸 게 하나 줄었죠, 여기서. 예전에는 요 조그만 공간에 전원부터 여기요. 네. 요 부분에 전원도 있고 트랜지스터끼리 연결하는 배선이 잔뜩 돌아다닌 거예요. 배선 구역. 예. 네. 근데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구역은 이렇게 밑으로 가고 요 위에서 오로지 논리 연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아까 듣고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네. 솔직히 전봇대 같은 거 예. 전원을 위에서 만들던 거랑 예. 이걸 아래로 배치하는 거랑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비교를 네,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방 안에다가 네. 컴퓨터를 한 10개 놓을 거예요. 예. 그러면 컴퓨터마다 전원 코드가 들어가죠. 예. 근데 이 컴퓨터가 할 일이 많아서 예. 주변 기기 한 100개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뭐 모니터, 프린터기 네.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전원 코드가 여기 벽 끝에 있으면 네. 전원 코드가 막 이렇게 와갖고 컴퓨터에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컴퓨터 바로 밑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방바닥에다 콘센트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좀 덜 어지럽죠, 주변이. 네네. 케이블이 11개, 예를 들면 101개 있으면 100개, 원래 그것보다는 네네네네. 이제 적어요. 아하. 예를 들면 케이블 5개라 그러면 5개인데 4개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추가 공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야, 이렇게 비유라니까 이렇게 쉬워지네. 그러니까 콘센트 저 벽에서 막 끌어오는 네. 게 아니라 방바닥을 조금 높여갖고 이 밑에다가 단을 하나 깐 다음에 네, 콘센트들을 거기다 만들어서 바로바로 꽂아서 쓰면 네. 공간이 많아지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새로 얻은 그 원래 5개 있었는 케이블 4개밖에 안 보이죠. 네. 하나를 더 꽂아도 되고 아. 그 자체로 뭐 밀도 높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제 인텔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파워비아라고 부르고 네. 흔히는 그냥 BPR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나 봐요. 저도 많이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본질은 이런 걸로 한 밀도 뭐 10몇 프로 차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적용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 네. 여기 요 조그만 금속들 있죠, 이렇게. 네네네네. 요거 간격 변했나요? 안 그대로죠, 변했죠. 거의. 예. 근데 칩은 작아진다니까요. 저거는 그 인텔만의 방식이에요? 인텔이 부르는 명칭이고 네. 사실 여기 이 반도체 제조도 컨셉은 다 비슷해요. 예. 아, 이걸로 이제 또 미세화인데 다음엔 뭘 또 옮기지?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 전원을 네. 아래로 깔아서 돌리는 구조는 삼성이나 뭐 TSMC도 다 고민하고 있죠. 음, 언제 상용화는 하냐의 그 문제인 거지. GAA 언제 넘어오냐랑 비슷한 문제예요. 나중에 이거는 거의 확실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장점이 많아서. 네. 단점은 어렵다는 거죠, 늘 그렇듯. 그렇죠, 항상. 예. 요거 왜 어렵냐? 잘 보시면 알죠? 여기 요 회색 있죠, 요거. 요 회색 부분. 저 트랜지스터 층. 바로 밑. 요만큼. 아, 그 밑에 이거 웨이퍼거든요. 웨이퍼. 이거 어디 있어요? 요만큼밖에 없죠. 이거 그림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거밖에 없죠. 요렇게. 더 얇아진. 예, 이거 백그라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저거는 그냥 실리콘 웨이퍼 판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냥 갈가내도 되는 거잖아요. 아주 많이 갈가내죠. 네. 종이 수준으로 갈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 있는 게. 예. 그럼 저게 저 밑에 있을 때는 약간 받침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두껍게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네. 원래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네.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저 왼쪽.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싹 갈아낸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갈아. 아주 얇게. 예. 그 다음에 뒤에서 애칭을 해서 네. 전원을 마지막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 보시면 이제 기술 좀 이해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백그라인딩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정밀하게. 예. 그리고 그 후방에서 애칭, 이거 사실 TSV거든요? 네. 이거 사실 TSV니까 거의 TSV는 필수화 되겠죠. 그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예. 그 제가 칩을 연결할 때 음. 요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칩이 원래 바깥 세상이랑 대화하는 거는 요 맨 윗부분 있죠. 그 항상 칩은 네. 웨이퍼 아래에서 위로 쌓아가며 만들기 때문에 네. 칩의 연결은 항상 칩 윗부분에 있어요. 칩은 항상 제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소자층에다가 반대편에서 연결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온 제가 요렇게 들어오는 경로가 없는 거예요. 네. 요런 핀을 못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를 뒤로 뚫어야 되죠. 여기다 기둥 뚫는 거 이제 TSV라고 그래요. 그 실리콘 층을 네. 뚫고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그 TSV는 그 기술 중 하나예요. 그 구멍을 뚫어갖고 소자층이나 아니면 금속층에 맞닿게 하는 기술이고, 그 TSV란 기술을 이용해서 BPR을 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에서부터 들어오느냐, 지하로 들어오느냐. 그렇죠. 옥상에다가도 뚫을 수는 있어요. 네네. 원하면. 네. 그건 이제 후공정의 그렇죠. 차이이고. 네. 야,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아이맥이라고 아마 이거 TSMC 파트너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또 요 그림은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그림이 요 도로 터널 요거예요. 네. 이 그림 이해되나요? 네, 아까 설명하신 요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네. 처음에 간 거 핀펫이죠. 네. 그러니까 요 표면으로 이렇게 흘러다녀요, 전류가. 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나노시트가 가죠. 네. 근데 이 BPR이라고 여기 쓰였죠. 저게 이제 게이트 오러라운드. 네, 게이트 오러라운드 하고 밑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BPR. BPR.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렇게 간 거예요. 밑으로. 예, 요게 금속이거든요. 요게 쭉쭉쭉쭉쭉. 네. 요게 금속 배선이 요 얘네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막 연결되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식으로 모습을 바꾸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게 뭐 엠모스, 피모스 이런 건데 네. 이렇게 한 번에 만들죠. 이제 요렇게 따로 있던 거 두 개죠. 네. 근데 요렇게 합쳐졌죠. 네. 뭐 하나를 놓고 합쳐졌잖아요. 양쪽으로. 네. 그 다음에 위로 쌓겠다. 네.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이긴 해요. 이런 발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더 가늘어지고 뭐가 되고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지만 미세화에서 이 형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요. 형상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3나노 쓰여있고 2나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PP랑 MP 있죠? 네. 대충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건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길이가. 예를 들면 44에서 40 됐다. 네. 10% 줄었죠. 네. 큰 건가요? 그 차이가? 근데 여기 잘 보세요. 33은 9고 제곱하면 예. 2는 4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제가 한 변의 길이를 10% 줄여서 밀도를 2배로 올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를 맞추려고. 뭔가 형상을 예.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 밀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니까. 네. 선폭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구조를 모양의 변화가 계속 중요해져요. 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설계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기도 하고 돈 많이 드는 이유기도 해요. 핀펫은 한 10년 썼고 옛날에 2차원 트랜지스터 한 20몇 년 썼잖아요. 네. 근데 GAA는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은 또 다음 GAA 가고 막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네. 앞에서 약간 인구, 그렇죠. 구조, 면적 대비 이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집으로 따지면은 냉장고도 2개 더 넣어야 되고 이런데 냉장고를 좀 이렇게 천장에다 그렇죠, 예. 붙여주시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컴퓨터 한 100개 깔아낸 전원은 밑에서 넣어주시고요. 네, 그렇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책꽂이에다가 노트북 한 5개 좀 붙여주시고요. 막 이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머터리얼도 점점 중요해지는데 소재. 예. 요게 그 금속 간의 간격이거든요. 요 MP가 메탈 피치인데 네. 대충 금속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메탈 돼요. 피치, 금속 간격. 근데 제가 금속을 가느다랗게 만들면 다 할까요 이게? 가느다랗게 그린 건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EUV가 해준다고 쳐요. 그리는 것까지는 네. 사진 찍듯이. 근데 그려놨는데 동작 안 하면 소용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알루미늄 쓰다가 구리 쓰고 이제 그 다음 것도 또 넘어가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걸 설명하면서 좀 노광기와 다른 기술의 관계 이런 거 좀 보셨으면 해요. 저는 노광기는 그려만 줄 거예요. 네네. 응, 잘 그렸어, 안녕 이런 거. 노광기와의 관계. 예, 어떤 다른 소재 기술들.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같이 계속 발전을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예를 들면 구리 배선이 들어갈 곳을 아무리 작게 그려도요. 네. 이거 아마 구리가 좀 더 가긴 할 건데 네. 한 10몇 년 지나면 이제
가느다란 구리는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리가 아닌 뭔가 써야 돼요. 네. 그 인텔은 그 코발트 한번 썼다가 예. 문제가 크게 생겨서 지금은 그 구리에다가 뭐 코발트 그 아마 겉에를 감싸나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네. 금속에다가. 이제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머터리얼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장비 기술이 그런 거에 맞춰 가야 되겠죠. 네. 신기하네요.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EUV 그 네. 극자외선, 노광기 그렇죠. 뭐 예. 이런 거 많이들 이제 듣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소재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좀 봐야 변하죠. 되겠고. 그리고 이런 기술도 계속 그 식각이나 애칭이죠. 네. 그 증착기도 계속 변해야 되겠죠. 계속 이거 보면 폭이 막 가늘어지잖아요. 위로 쌓는 게. 네. 근데 요 위아래로 가느다란 건 노광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증착이 하는 거지. 증착이죠. 예. 뭔가 깎아내기 전에 이제 네. 쌓는 작업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증착도 거의 이제는 이제 원자층 네. 그렇죠. 증착기 이런 거의 식으로. 지금도 뭐 원자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레벨이죠.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죠. 요 뒤에도 이렇게 그 애칭에서 뚫고 들어오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애칭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잘 깎아야 되고. 아, 그러니까 위로도 네. 식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밑에서도 깎아서 들어와야 예, 되니까. TSV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거 측벽 잘 발라야 되죠. 여기 회색으로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런 거. 그 왜 색깔이 위에랑 아래랑 달라요? 아, 요거 다 엠모스, 피모스 나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N 반도체, P 자동차도 반도체. 그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 것처럼 예. 그 아. 우리가 트랜지스터로 소자를 만들 때는 네. 그 쉽게 말하면 상행선, 하행선 합쳐서 만들어야 돼요. 아. 1과 0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 핵심은 그게 다 함께 쌓여 있냐 따로 있느냐죠. 지난번에도 반도체 제조 공정을 네. 정말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트랜지스터의 어떤 기술 발전, 네. 특히 이제 예전에 들었던 뭐 10몇 나노, 뭐 20몇 네. 나노 그것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 네. 집적화되고 있는 막 3나노, 2나노까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10나노, 10나노 예. 이 숫자를 지켜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아, 밀도는 높아진다니까요, 하여튼. 근데 옛날에는 그냥 노광기 바뀌고 뭐 하면은 줄어들던 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선폭 위주에서 네. 이제는 구조, 그렇죠. 위주로, 소재까지. 예, 오늘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해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저자인 정인성 작가 통해서 오늘도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